안녕하세요. 심플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표가 난 정보처리기사 실기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앞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비전공자이고 업계 종사자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노베이스에서 IT 관련 지식을 갖추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설명이 될 것 같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ISTQB, CSTS, SQLD, CCNA, IT 자격 취득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사 필기시험과 다른 IT 자격 후기도 빠르게 만들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20년이었죠. 기사시험이 NCS 기반으로 전면 개편이 되었다고 해서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20년 필기 취득 후 실기 1회 떨어지고 21년 1회 실기시험에 재응시해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신화공, 수제비를 모두 공부해보았기 때문에 교재에 대한 부분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난이도와 공부 기간. 두 번째, 공부 교재와 인강 비교. 세 번째,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취득 후 바로 공부하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취득이 가능하고 의미 있는 자격증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기사가 상당히 광범위한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공부하면 좋을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정보처리 기사 실기 난이도 공부 기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상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년 평균 합격률이 17%대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기기사 합격률이 17% 수준인 걸 비교하면 난이도는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19년까지만 해도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개편 후 난이도가 좀 올라갔고 결코 쉽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초반이다 보니 회차마다 난이도 차이는 좀 있습니다. 다음 공부 기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어느 시험이든 단기 합격 후기들 이런 거 많이 있지만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날 보는 CBT 시험도 아닌데 안정감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21년 1회 응시했는데 6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맨날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분 후기를 보는데 비전공자이고 몇 주만 공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컨텐츠 내용에는 개편 전 기사보다 공부하기 좋았다라는 의견을 넣으셨더라고요. 어떻게 이전 시험 유형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건 제대로 된 단기 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조금만 공부를 했음에도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접근은 항상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카페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 3수도 정말 흔하고요. 실제 전공자분들도 재수 많이 하고 계십니다. 후기가 그 정도인데 공개되지 않은 후기는 더 많을 거로 예상을 하고요. 불합격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저 역시 1에 떨어지고 후기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암기는 좀 자신이 있는 편인데 너무 만만하게 보고 공부를 덜 했던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 기준 실기 준비 기간 7에서 9주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 종일 공부가 가능한 학생분들이시라면 2주 정도 낮춰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자분들은 편차가 좀 크지만 4에서 6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재수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몇몇 럭키한 단기 후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시험도 결과 발표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기간 잡고 공부하는 게 편합니다. 1회 시험 응시했는데 6월 발표가 났거든요. 만약 취업 준비나 입사, 공시 등 조건 등의 사유로 공부를 하신다면 붙겠지라는 마인드 말고 충분히 기간 두고 충분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후기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공부 교재입니다. 첫 도전은 신화공으로 했고요. 두 번째 도전은 수제비로 공부했습니다. 일단 20년 당시에는 개편 후 어떤 교재도 시험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했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 번 교재가 업데이트 되면서 어느 정도 정의가 되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말고 교재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교재의 특징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신화공의 장점은 차분하고 서술적인 교재라는 것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텍스트의 양과 교재의 두께가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수제비의 장점은 역동적이고 핵심적인 교재라는 것입니다. 신화공은 전통적인 방식의 수험서라고 보시면 되고 수제비는 트렌디함이 묻어있는 교재입니다. 자신의 공부 스타일에 맞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수제비 교재 도움을 많이 받아서 수제비의 특징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교재가 제가 20년도에 공부했던 신화공 교재고요.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제가 21년도에 공부했던 수제비 교재입니다.
수제비의 특징을 잠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수제비 특징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본문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깐 알기, 잠깐 알고 가기 식으로 본문에 있지 않은 내용들을 추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좋았던 점이 이 핵인싸 퀴즈, 이전 단어에 대한 개념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퀴즈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실기형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이드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둠쌤 한마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워야 될 여러 개념들을 단어를 그냥 다 외우게 되면 힘드니까 두음만 따서 외우기 쉽게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 도출 분석 명세 확인 과정이다 라고 하면 도분 명확 이렇게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수제비 교재가 좀 역동적이다 라고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인강입니다. 두 교재 모두 인강을 제가 들어보았는데 이것도 샘플 강의를 반드시 들어보고 취향에 맞게 고르십시오. 저는 수제비 인강의 핵심 위주로 너무 길지 않고 지루하지 않아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고요. 개인적으로 이 시험에서 인강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분들은 더욱더 중요하고요. 수제비 인강의 경우 막판에 나오는 단원 정리가 있는데 이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면 복습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제비 교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자체는 취례독을 진행했고요. 출근 오고 가면 인강을 2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인강의 마지막 요약장표는 수시로 보았습니다. 일단 인강은 출근, 등하굣길 최대한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2번 정도만 돌리고 인간 요약장표로 반복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강의 효과를 배가시키려면 전날 공부한 내용을 다음날 출근길에 인강으로 다시 보면 매우 좋았습니다. 교재는 7회독을 하시는데 1회독은 빠르게, 2회독은 큰 목차를 보면서 흐름을 정리하고 3회독은 작은 목차를 보면서 흐름을 정리하십시오. 2, 3회독에 제가 목차를 보면서 흐름을 정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인 큰 프레임이 안 잡히면 암기도 어렵고 이해도 어렵습니다. 목차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기억에 남는 또는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려면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4회독은 핵심 내용, 두음 법칙, 퀴즈, 핵인싸 퀴즈 암기하시고요. 5회독부터는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고 암기합니다. 6회독, 7회독 그 이상까지는 계속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초반 2회독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데 3회독부터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기 시작합니다. 처음 1회독이 오래 걸렸다고 해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열심히 보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실기시험은 단답형, 서술형, 프로그래밍 계산 문제를 공략해야 합니다. 연습장에 단답형, 서술형, 자신만의 문제들을 계속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서술은 핵심 단어 위주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계속 하시고요. 프로그래밍하고 SQL은 수준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서 계속 문제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도 비전공자이다 보니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과감히 패스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조금 틀리되 SQL과 다른 문제는 확실히 하자라는 전략으로 접근했어요. 네, 그럼 모두들 잘 준비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영상으로는 정보처리 기사 취득 후 바로 이어서 공부하면 좋을 상당히 쓸만한 시험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요. 기세를 몰아서 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자격을 취득하고 보니 이제야 보이더라고요.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너무 아쉬워서 컨텐츠로 남겨볼까 합니다. 제가 직접 취득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릴 테니 믿어보셔도 되고요. 단순히 컴활 2급 이런 의미 없는 명목상의 자격증이 아니라 그래도 있으면 의미 있는 자격증들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다음 영상으로 준비할 테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올리지 못한 자격증 영상들도 빠르게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플이었습니다.